하시고 자, 리뷰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할 게 여러분들 지금 하는 이 수출 실적 명세서를 해야 되는데요. 얘를 하기 위한 이론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할 건데 왜 할 거냐면 시험에 오늘 그 이제 오늘부터 그 부가가치세 이론 기출문제 나눠드릴 거거든요. 시험의 이론에서 공급 시기가 출제 1순위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그렇죠? 가장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달달달달 외워주시려고 반드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진짜 숙제 많이 했어요. 보실게요. 자, 우리가 공급 시기라는 건 그 해당 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기 예정신고 기간이 공급 시기면 1기 예정신고 때 갖다 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재화하고 용역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자, 일단 보시면 자, 우리 회계에서 재화는 인도할 때 수익 잡죠. 그죠? 똑같아요. 세법도 인도할 때, 근데 세법은 수익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 걷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할 때가 공급시키고 그 인도할 때 우리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인도했으면 1기 예정신고 때 내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원칙이 인도일이에요. 재화는 원칙이 인도일이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 시험에서는 부동산, 동산 이렇게 안 주고요.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세법 문구 그대로 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것 이렇게 줄 겁니다. 실제로는요. 재화의 이동이 불필요한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요. 용어는 다르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도일이 인도일. 아시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 나올까요? 부동산을 인도했다. 신문에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도했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서 넘긴 거거든요. 맞죠? 건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도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일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때 열세 같은 거 넘겨주는 게 그거죠. 소유권 이전 같은 거 해줄 때. 맞죠? 그래서 이용 가능일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둘 다 인도일인데 여기 인도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진짜 많이 출제했어요. 시험에. 자, 이제 예외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우리 할부는 여러분들 단기 할부하고 장기 할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든 세법이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인도하고 나서부터 다음 날까지, 다음 날, 마지막 그 할부 대금 받는 날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할부라고 하고요. 1년 이상이면 장기 할부라고 불러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단기 할부예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장기 할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아까 그거 두 개 짬뽕한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이 말은 세금을 한 번에 다 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딱 어느 날짜로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 아래쪽 보시면 장기 할부, 그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말이 어려운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를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부가가치세 지칭을 합니다. 시험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라고 줄 겁니다, 아마요. 그다음에 완성도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건설업이나 여러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완성됐을 때 대가 받는다라고 하면 불안하겠죠. 맞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몇 퍼센트 진행이 되면 얼마 주기로 주고받기로 다 계약을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 불안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거 우리가 완성된 정도에 따라서 대가를 나누어 받는 걸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고요. 계속적 공급은 24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서 전기 24시간 내내 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부동산 임대도 24시간 내내 하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도.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인도일이라고 하게 되면 세금 폭탄이 떨어져요. 얘네들은 워낙 금액이 커요. 맞죠? 이 두 번째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딱 한 번으로 정해버리면 세금을 왕창 내야 되니까 공급 시기를 쪼개서 나누어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는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부로 출제할 거예요. 그게 상대방하고 받기로 한 날마다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장난을 최근에 쳤었냐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았을 때 받았을 때랑 받기로 한 때 다른 의미죠, 여러분들. 다른 의미죠, 여러분들. 맞죠? 받기로 한 때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받기로 한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그럼 가공이 대신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대신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옷을 대신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신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냥 가공해달래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까 저의 재화를 덧대가지고 만들어내야죠. 이해되세요? 그건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다 주셨어. 다 주시고 너는 그냥 만들어만 줘라고 하는 거예요. 못 만드니까. 아시죠? 그러면 저는 저의 재화를 대지 않고 순수 가공 행위만 해준 거죠. 맞죠? 그때는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거든, 가공을. 아시죠? 아무튼 여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데 핵심이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재화니까 인도일이에요. 최근에 얘를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완성됐을 때. 가공이 완료가 됐을 때라고 장난을 쳤어요. 인도일이에요, 인도일. 아셨죠?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판매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야,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컴퓨터 사줄게. 반에서 몇 등 안에 들면 돼요. 맞죠? 그래서 조건을 성취한 때. 아셨죠? 물론 그 조건을 만족하고 금액이 확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부 판매. 언제까지 기간이 지나면 팔게. 마치 너 3년 되면 독립시켜줄게. 맞죠? 그럼 3년이 지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맞죠? 그래서 기한이 경과가 돼서 판매 가격이 확정이 됐을 때고요. 자,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는 뭘까요? 자판기. 우리가 자판기에 있는 건 재화죠. 맞죠?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인도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인도일이 아닙니다. 왜 인도일이 아니냐면 세무공무원이 불안해. 맞죠? 자판기에서 인도할 때 커피가 떨어지는 거 사실 세무공무원 눈으로 봐야 돼요. 상황 생각해보세요. 세무공무원 애가 떨어지 세금 걷어야 되는 자판기에서 막 잘 떨어지는 거야. 재미없죠? 할게요. 그래서 현금, 우리가 그 자판기 하시는 분이 가끔씩 돈 꺼내러 오시죠? 돈 꺼내시면서 물건 다시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 꺼내는 때예요. 근데 법문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돼 있어요. 진짜 법 만드시는 분 되게 멋있죠? 저희 그때 되게 감동 먹었는데 이거 할 때. 근데 쓸데없이 감동 먹었나? 되게 용어가 이쁘잖아요. 돈 꺼내는 때 하면 없어 보이는데 인취하는 때는 있어 보이고. 그런 거 없으시구나. 그래서 좀 감정이 좀 그런가 봐요. 이상한 데 감정을 쏟아냈나 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실기할 건 뭐냐면 이 수출하는 재봐요. 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지금 하는 우리가 실기가 풀려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선적일에 환율 쓴다라고 했었죠. 그쵸? 선적하는 날 그때 환율을 곱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매출액을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내가 선적하기 전에 상대방이 계약금부터 먼저 보내준 거예요. 아시죠? 그 계약금을 보내줘는 당연히 외화로 보내줬겠죠. 일반적인 수출은. 그건 우리가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죠, 여러분들. 환전하면 그건 우리나라 돈으로 더 명확해요. 선적일 이전에 환전해버렸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우리가 환전한 걸 환가라고 불러요. 그렇죠? 환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환가 날의 환율을 써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작성하는 부속 서류는 그러면 선적일하고 환전일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죠, 여러분들? 종합을 하자면 둘 중에 빠른 날. 왜냐면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이니까 선적일 이후에 환전하면 선적일이 더 빨라요. 그렇죠? 그럼 선적일 환했어요. 아시죠? 그때가 더 명확하니까.
환전 나중에 있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둘 중에 빠른 말이라고 외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리고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장이 뭐 규격이라든지 뭐 수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대로 신고하면 그래 제대로 관세법에 따라서 신고했구나 라고 승인해주는 말이에요. 뭐 별로 중요성 떨어지고요. 이건 다시 외워주세요. 꼭 소리 진짜 많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게 수출 실적 명세서라는 거고요. 얘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애들부터 오늘 1교시까지 했던 애들이 죽을 것 같죠, 여러분들? 진짜 어려웠잖아요. 맞죠? 좀 어려웠죠, 여러분들? 얘는 쉬워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을 좀 달래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걸로 그다음에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언제 작성하는 거냐면 직수출 이외 있죠? 직수출도 물론 작성하고요. 우리가 직수출이라는 거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 직수출 외 외국으로의 수출이 있죠. 맞죠? 예를 들면 내가 외국에서 건물 짓고 있대요.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직수출은 아니지만 외국으로 수출이죠. 용역을 수출하는 거죠, 용역을. 그죠? 그런 것들을 작성하는 메뉴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외국으로의 영세를 받는 거. 아시죠? 꼭 수출해야지만 영세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우리가 수출신고번호는 직수출할 때만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아래는 다 직수출 입력하는 메뉴예요.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그 수출신고번호는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러면 하이픈 없이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여기다가는. 자, 그리고 여기 14번 선적일자라고 돼 있죠. 이 선적일자는 둘 중에 빠른 날이 아니라 정말 리얼 선적일자만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선적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통화코드는 내가 직수출하게 되면 일본에 수출하면 엔화일 수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화코드는 코드에 있으니까 그 수출하는 재화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F2번 클릭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환율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데 보시면 자, 아까 했었죠. 원칙이 선적일의 환율이에요. 아시죠? 근데 예외적으로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그때는 환전한 날에 환율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일본이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외국 통화는 일반적으로 1달러당 얼마, 뭐 1유로당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엔화는 100엔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100엔당. 그렇죠? 100엔당 얼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엔을 수출했대. 10만 엔. 근데 100엔당 1000원이래요. 그럼 10만 엔에다가 1000원 곱해요? 아니죠. 10만 엔에다가 100엔당 1000원이면 1엔당은 10원인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10원으로 고쳐서 입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1외화당 환율이라는 건 일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일본 때문에. 실은 같이 일본 내거든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수출한 외화 적으시는 거예요. 뭐 20만 달러 수출했다라고 20만 달러. 아시죠? 그렇게 하면 환율 곱하기 외화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컴퓨터가 계산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처 코드는 F2번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주어지면 입력하시고 문제에서 생략한다라고 하면 입력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얘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하잖아요. 입력하면 직수출은 여기 수출재화에 자동 반영이 돼요. 얼마에 매출액 했는지 다 반영이 되거든요. 최근에 뭘 했냐면 내가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대요. 외국에서 용역 제공한 거 직수출이 아니야. 수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수출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출이에요. 맞죠? 외국에서 용역 제공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직접 수출했다는 표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여기 기타 영세율 적용이라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 기타 영세율은 직수출 아닌데 외국으로의 수출은 맞을 때, 영세율 받을 때, 그때 여기 아래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이때는 직접 다 넣으셔야 돼요. 몇 건인지,
맹화로 어떻게 되는지, 원화로 얼마가 되는지 다 입력해 주셔야 돼. 아래에다. 밑에. 아셨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외국에서 예를 들어가지고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는데 10만 달러래요. 아셨죠? 그리고 요때 환율이 1달러당 뭐 얼마다라고 하면 1달러당 얼마라고 하냐면 뭐 1,000원이래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한 건이잖아, 한 건. 한 건. 그 다음에 외환 금액을 지금 10만 달러 용역 제공했으니까 여기 10만. 아시죠? 하고 10만에 얘 곱하면 되겠죠. 물론 둘 중에 빠른 날. 알죠? 곱해가지고 얘가 아마 1억일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1억을 다 여러분들이 직접 숫자 곱하셨는 이 기타 영세일 적용. 아셨죠? 이제 시험에 직수출만 나오면 여기 입력하실 필요 없고요. 되시겠어요? 네, 이게 끝입니다. 제가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쉽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509페이지 가주실래요? 자, 교재 509페이지 4장. 자, 거기 영세율 첨부 서류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풀어볼 문제는 516페이지입니다. 네, 516페이지입니다. 피셨죠? 516페이지. 자, 2번 할 거예요, 2번. 516페이지에 2번 할 겁니다. 네, 여러분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516페이지 2번. 자, 읽어보면,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일단 요거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추가 반영하시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직수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으로의 수출이 영세율이잖아요. 그걸 입력할 때는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작성한다고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외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임에도 우리가 뭐 미군한테 제공해도 미군도 취해법권 지역이죠, 여러분들. 미군도 일단 미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으로의 거래면 영세율 해주기 때문에 영세율 매출란도 별도 작성을 해줘야 돼. 영세율 매출이 총 얼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추가 반영하고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와서 그래요. 단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히로 상사부터 좀 볼까요? 자, 히로 상사 보시면 그 선적일하고 한전일 중에 뭐가 빨라요, 여러분들? 환가일이 빠르죠. 환가일이 빠르니까 내가 20만 달러 수출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적용 환율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언제적 환율을 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환가일의 환율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비교해서 둘 중에 빠른 날에 환율 쓰는 게 결론이고 되게 쉬워요. 실제 문제 나오면. 되셨죠? 그러면 LA 상사는 뭐가 빨라요? LA 상사는. 그래서 선적일이 빠르니까 선적일의 환율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킹덤 상사는 환전도 안 했죠? 환전도 안 했으니까 그냥 선적일의 환율 쓰시면 되는데 걔는 엔화예요. 100엔당 950원이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럼 1엔당은 얼마예요?
9.5가 되겠죠. 9.5로 바꿔서 입력을 하시는 거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끝이에요. 정말. 됐죠?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 자, 날짜가 언제냐면 조회 기간이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 네, 그리고 얘는 뭐 기타 영세율은 없죠. 다 수출이죠.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만 입력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하이픈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130-4120-044-589고요. 거기에 X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대문자 X예요. 대문자 X. 아셨죠? 이제 X 집어넣으셔야 돼요. X. 자, 그리고 14번은 리얼 선적일자 입력하시는 거지 둘 중에 빠른 날 아닙니다. 선적일자라고 돼 있으니까. 선적일자 2021년도 8월 20일에 선적을 했죠. 되셨어요? 자, 그리고 통화 코드는 F2번이 해서 코드라는 말 있으면은요. 그래서 F2번 누르셔가지고 거기 통화 USD라고 돼 있죠. 예. USD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오른쪽에 국가명 미국이라고 검색되시죠, 여러분들. 예, 국가명 미국이라고 치셔도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환율은 환전일이 빨랐으니까 950이 되겠죠. 주의하시고. 뒤에 있는 소수점 4자리는 소수점 4자리에 뒤에 있는 건 이거 소수점 4자리니까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외환은 20만 달러 수출했죠. 20만 달러. 자,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거래처 코드도 히로 상사 찾으시면 되겠죠. F2번으로 코드니까. 예. F2번 히로 상사. 아, 만세구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1번만 좀 조심하시면 되세요. 1번만.
자, 다 하셨어요? 그냥 볼게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 명세율 매출 명세서 어떻게 입력하는지 봐야 되니까 이걸 저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장하지 마시고 해당 메뉴 좀 갈게요. 여기 이쪽에서요. 여기 아래 보시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라고 있죠. 여기요. 네, 여기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 여기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들어오시면, 자, 기간은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미리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 네. 그럼 여기에다가는 여기가 영세율 사유거든요. 이 영세율 매출이 얼마인지 표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건 어떤 거죠? 직수출이죠. 예, 여기 맨 위에 있는 직수출이잖아요. 이 직수출 매출 총 얼마였는지 여기다 입력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맞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되냐? 우리 아까 했던 수출 시점 명세서를 봐서 총 우리나라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얼마라고 돼 있나요? 우리나라 돈 전체 얼마?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총 3건이었죠? 맞죠? 3건이었고, 외화가 총 합쳐서 이 130만원, 130만이었거든요. 맞죠? 그럼 여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게 3억 450만원이죠? 그죠? 이거를 직수출 매출한 금액이 전체 이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를 집어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외우시거나 아니면 복사 기능 이용하시거나 컨트롤 C, 컨트롤 V가 클릭되는 애는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클릭되는 애들은 컨트롤 C 붙여넣기 하세요, 여러분들. 네.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문제도 최근에 시제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되셨죠? 자, 이거는 여러분 별도로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대기해서 해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이게 좀 기출문제가 은근 있어요. 어디 있냐면 694 694페이지. 자, 694페이지에 네, 문제 3번에 1번 있죠. 그거랑요. 694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이랑 그 다음에 733페이지 733페이지 자, 733페이지 맨 아래 문제 3번에 1번 있죠? 그쵸? 그건데, 그 733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보시면. 그 시험에 가끔씩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은요. 들어보시면,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 뭐, 어떻게 할까요? 차례드릴게.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쌀을 1kg에 1,000원이에요. 쌀 1kg에 1,000원. 맞죠? 쌀 1kg에 1,000원인데 내가 20kg을 산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20kg을 샀고 그 다음에 내가 30포대를 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kg당 1,000원. 그 다음에 내가 1kg당 1,000원인데 20kg 구입했고 그 다음에 한 4개를 4포대를 구입했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면 다 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런 문제를 수출을 시험에 내요. 그렇죠? 내가 몇 개를 샀는데 개당 얼마고 다시 그 환율 또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150개를 수출했대요. 맞죠? 제품 150개 수출했는데 개당 환율이 뭐 200원. 한 개당 환율이 200원. 그리고 환율이
뭐 예를 들어 제품 한 개당 환율이 뭐 1,000원이다 다 곱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곱하는 거. 개당 환율 얼마, 그 다음에 그런 거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거 여러분 보시면 그 733페이지 보실래요? 설명 좀 드릴게요. 그 733페이지에 맨 아래 보시면 그 두 번째 점에 왼쪽 보시면 수량이 150개 보이세요, 여러분들? EA가 150개거든요. 근데 단가가 300달러다라고 있죠. 그쵸? 300달러인데 다시 맨 아래쪽 보시면 기준 환율이 뭐 1150원도 있고 1210원도 있죠. 맨 아래에요.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150개를 수출했는데 달러당 300원짜리고 맞죠? 달러당 300원짜리고 다시 뭐 USD 1150이니까 우리 300 USD가 단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USD가 300 우리 USD 1150원 이렇게 되는데 300 USD니까 다시 우리가 1150원에다가 300은 다시 또 곱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런 문제도 가끔 출제를 하니까 이런 문제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예. 자, 됐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11시 35분에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걸 할 건데 들어보시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그 가산세가 없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가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가산세가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게 이제 세무 2급에서 가장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난이도가 있으면 가산세가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가산세가 없는 애 가지고 우리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실기도 시간 남으면 하고요. 됐죠?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부가세 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시작하시죠. 10분 쉬겠습니다.